2학년 과학인데요. 책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좀 달라지긴 했는데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순서만 좀 바뀐 것 같고 22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물질의 특성, 이제 직권의 변화, 파동, 빛과 파동, 물질의 구성 좀 순서만 좀 바뀌었고 생명과학 분야는 지금 2권으로 넘어갔고요. 요거는 이제 화학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화학 분야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물리 분야고 요거는 지구과학 분야인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화학이나 아니면 이제 물리 같은 거 할 때가 좀 더 어렵고 물론 지구과학도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좀 외워야 되면은 좀 해결이 되니까 근데 이제 물질의 구성 같은 거 할 때 원소 기호가 많이 나와요. 2학년 때. 그때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원소 기호가 많이 나오게 돼서. 자, 그리고 보통 우리 학원에서는 개념할 때는 하이탑으로 개념해요. 네, 하이탑에 글이 많아서 글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글을 잘 안 읽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할 때도 이제 좀 이렇게 글을 스스로 좀 읽으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시험 때가 되면 오투과학이나 이런 걸 풀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내용이 요약이 돼 있어. 그래서 외워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요약된 걸로 많이 외우면 되는데 좀 이해하려면 하이탑 교재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이탑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이탑 교재 쓰는 게 맞고요. 좀 심화 개념도 써있긴 해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심화 개념이 있어야지 그거를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하이탑 교재를 씁니다. 방학 동안에 하이탑하고 학기 중에는 오투과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특성 부분인데 나무와 돌을 물에 넣으면 나무는 물 위에 뜨지만 돌은 물속에 가라앉는다. 이처럼 물질마다 성질이 다르다. 이게 돌이고 이게 나무구나.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밀도차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근데 밀도라는 것도 물질의 특성의 하나예요. 밀도라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부피라고 해요. 부피. 그 다음에 그 말은 아니구나. 미안해. 모양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물체라고 하면 물체라고 하면 되겠다. 물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재료가 되는 것들 그거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성질 단단한 정도도 성질이고요. 투명한 정도, 휘는 정도 이런 것도 성질입니다. 근데 이런 성질들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런 거 다른 어떤 물질의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배울 거고 자, 물질의 특성, 고유한 성질의 특성이야, 특성인데 겉보기 성질이 있어요. 겉보기 성질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인데 색깔, 냄새, 맛, 굵기, 촉감 등 이런 거는 겉보기 성질에 해당해요. 근데 이게 왠지 특성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특성인 겁니다. 색깔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특성인 거고 물과 무색의 식초는 모두 투명한데 맛이 다르다. 맛도 특성인 거예요. 맛도 특성인 거고요. 설탕과 소금은 모두 흰색 가루지만 맛이나 촉감이 다르다. 소금이 설탕보다 좀 더 거칠다. 약간 좀 더 각져 있고 그러거든요. 설탕보다는. 그래서 그런 촉감도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특성은 중요한 게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돼. 양이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녹는 점, 뭐 끓는 점 이런 게 있는데, 물이 끓는 점이 100도씨거든요, 물이. 근데 뭐 10g을 갖다가 끓이면은 100도씨인데 20g을 갖다 끓이면 200도씨냐?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도 100도씨거든요. 양이 많아져도 물질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유한 성질, 그런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겉보기 성질도 특성이고, 그거 말고 다른 밀도, 끓는 점, 녹는 점이나 오는 점, 용해도 이런 것들도 다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은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돼. 이런 거 하나씩 배울 겁니다. 하나씩 배울 거고, 금은 노란색 광택이 있다. 이게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게 금의 특성이 되는 거고요.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다. 밀도가 가볍다. 이런 거죠. 설탕은 물에 잘 녹는다. 용해도가 크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고, 요걸 보셔야 되는데, 특성이 될 수 없는 거, 길이, 질량, 부피, 이런 거는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질량은 만약에 이제 뭐 소금이 10g 있어. 얘를 또 많이 좀 이렇게 많이 놔뒀어. 그랬더니 한 15g 됐어. 그럼 질량은 양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그런 거는 특성이 아닌 거예요. 부피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이런 거는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런 거 특성이 아니야. 색깔, 맛과 같이 감각기관을 이용해 알아볼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을 겉보기 성질이다라고 합니다.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죠.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을 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로 물질의 양에 따라 어떻게 돼야 돼? 특성은 양이 변하면 바뀌어야 돼요? 아니죠. 달라지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특성 중에 이제 밀도가 있어요, 밀도. 아까 선생님은 부피나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특성 아니라고 했죠, 그쵸? 근데 밀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해요, 부피분의 질량. 부피 특성 아니고 질량 특성 아닌데 부피분의 질량은 특성이야. 그렇게 돼. 근데 보여줄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자, 일단 부피는 뭐냐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해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한다.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나 세제곱미터나 밀리리터나 1리터 이런 단위를 쓰게 되고, 고체의 부피를 재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가 정말 이제 이렇게 뭐 육면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뭐 직육면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은 부피 구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직육면체가 아닌 애가 훨씬 많아. 이런 돌멩이 부피 재라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막 울퉁불퉁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눈금 실린더에다가 물을 일정량 넣고, 그러면 이제 돌멩이 넣기 전에 부피가 20ml인데 돌멩이를 실에 매달아 가지고 넣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 20이었다가 이렇게 한 30 된 것 같은데 지금 30으로 늘어났죠. 그거는 이제 이 돌멩이 부피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규칙적이면은 가로 세로 높이 곱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액체 속에 넣어서 증가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해서 이 고체 부피 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물에 뜨면은 어떡하냐. 물에 넣으면은 물 속에 가라앉으면은 이 부피가 온전히 다 측정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 코르크막에 이렇게 탁 던져놓으면 코르크막에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을 거거든? 그럼 요만큼 잠긴 거는 측정이 되는데 안 잠긴 거는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얇은 철사 같은 걸로 눌러줘야 돼. 이해하시죠? 왜 그렇게 하는지. 왜냐면 안 잠기니까. 그래서 물에 뜨면은 철사로 눌러줘야 되고, 물에 가라앉으면, 이거는 실은 꺼내기 좋게 하는 거야. 이렇게 꺼내야 되니까. 이걸 퐁당 집어넣는데 꺼내려면 물 다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에 매서 집어넣어서 부피 측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소금이나 설탕 이런 걸 측정하고 싶다. 근데 이런 거는 물에 녹으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나트륨 이런 거를 별 할 일은 없겠지만, 나트륨 이런 거는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해서 막 폭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넣으면 안 되고. 설탕, 소금은 물에 녹으니까 안 되는 거고, 나트륨은 이제 폭발성이 있어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눈금 실린더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폭이 좁아요. 이게 눈금 실린더는. 근데 비커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액체 부피를 측정할 때 눈금 실린더나 피펫이라고 하는 거는 좀 보기 어렵긴 한데 이게 되게 얇은 스포이드처럼 생긴 거 있어요. 얇게. 뭐 그런 게 있어. 피펫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 측정을 해야지 비커로 측정하면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렇게 넓으면 볼이 넓으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부피를 잴 때는 옆에서 이렇게 눈금을 읽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가 뭐 여기까지 담으면은 100ml다 이렇게 써 있어. 내가 여기까지 담아야 되는데 조금 더 담았어요. 그러면은 이 볼이 넓으니까 오차가 이 면적에다가 요 높이만큼 곱한 것만큼 오차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데 얘도 똑같이 내가 조금 더 담아도 얘는 오차가 적은 거예요.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볼이 좁은 걸로 재는 게 정확하고, 원래 기구 자체도 오차가 있는데, 비커는 훨씬 더 오차가 커요. 비커나 이런 걸로 재는 건 아니고, 눈금 실린더나 피펫으로 재야지 정확하게 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촘촘하게는 있지만 항상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부었는데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 정도 요렇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10이고 얘가 11이면 이거를 10.5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하여 읽는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눈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 눈을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 눈이야 이거 지금 눈이야. 눈을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거나 아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랑 물하고 표면 장력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재는 게 아니라 밑 바닥을 재는 거예요. 이렇게. 아실까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야. 네. 하이탑은 좀 디테일한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재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 단위 환산할 때 1세제곱센티미터랑 밀리리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 1리터는 1000ml, 1000ml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세제곱미터는 1m 곱하기 1m 곱하기 1m죠. 그렇거든요. 근데 1m는 몇 cm죠? 100cm죠, 그쵸?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 해야 돼. 그러면 얼마냐면 이게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야. 그러니까 1m 곱하기 1m 곱하기 1m가 되게 많은 거예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야. 근데 1000세제곱센티미터가 1리터이기 때문에
1000리터랑 같은 거예요.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랑 같은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피는 이렇게 재면 된다. 고체는 눈금 실린더와 물 이용해가지고 액체 이용해가지고 재면 되고, 액체는 그냥 재면 되고, 근데 기체는 잘 안 보이잖아, 기체는 눈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눈금 실린더를 이제 물을 채워서 뒤집어요. 근데 이게 물이 원래 안 내려와요. 이게 물 뒤집어도 원래 안 내려와.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 기압이 있기 때문에 물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튜브를 삽입하고 여기에다가 기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와서 여기 채워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눈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기체는 부피를 잴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질량을 잴 거야. 목적은 밀도 알아낼 건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부피 재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 질량은 질량은 이제 전자저울로 재면 됩니다. 전자저울로 재면 되는데, 만약에 전자저울이 없으면 윗접시 저울로 재야 돼. 윗접시 저울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윗접시 저울이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질량을 측정할 때는 이 두 가지로 재는 거고, 뭐 용수철 저울 이런 거 있어. 용수철 저울은 원래는 질량을 재는 게 아니라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랑 무게랑 좀 달라요. 질량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거는 뭐 달에 가서 재거나 지구에서 재거나 똑같아야 돼. 그런데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야. 무게는 지구에서 무게랑 달에서 무게랑 달라요. 왜냐면 달의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질량을 재려면은 전자저울이나 윗접시 저울로 재야 되고, 용수철 저울은 무게 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고, 질량은 측정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합니다. 물질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은 밀리그램이나 그램이나 킬로그램 단위로 쓰고요. 전자저울 사용할 때 이 뒤에 이렇게 이렇게 수평 맞추는 게 있거든요. 그때 수평을 맞춘 다음에 평평한 곳에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올려놓은 다음에 0점 단추가 있어요. 0점. 여기 0점이라고 여기 단추 하나 있거든. 그거 누르면 0으로 맞춰줘. 아니면은 비커 무게를 따로 재서 적어놔야 돼. 나중에 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재면 됩니다. 288.5g 이렇게 재면 됩니다. 이렇게 재면 되는데, 일단 밀도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밀도는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 그러니까 1ml 당 질량 그램, 요런 게 밀도야. 원래 밀도의 의미는 빽빽한 정도거든요. 밀집된 정도. 그래서 단위 부피당 1ml 당 질량을 밀도라고 한다. 밀도 은근히 어려워서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물에 내가 밀도를 재려고 물을 10ml를 재서 질량을 재보면 10g 나오거든요. 10g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니까 이걸 나누면 얼마죠? 이게 숫자 나누면 얼마지? 1이죠, 1. 1g/ml가 물의 밀도야. 근데 나는 한 100ml로 해보는 거지. 100ml를 쟀어. 양이 10배가 됐죠? 그럼 질량도 몇 배 될까요, 이거? 질량 10g일까요? 100ml 물 10ml일 때 10g이었어. 이만큼 있을 때 10g이야. 이만큼 있으면은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죠? 몇 그램 되겠어요? 100g 돼. 그럼 나누면은 또 얼마예요? 나누면? 1g이죠. 그렇죠? 1g/ml죠. 1g/ml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양이 늘어나도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거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밀도라는 거는 양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부피 늘어나는 것만큼 질량도 늘어나니까 어차피 나누면 똑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g/ml나 g/세제곱센티미터 요게 단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밀도를 계산하려면 부피랑 질량을 잰 다음에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금속의 밀도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일단은 질량 쟀죠. 지금 44.8g. 그럼 이제 부피 알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이고 15, 16, 17. 그러니까 처음에 17ml였어요, 물이. 여기 보니까 22ml로 됐어요. 그러면 금속의 부피는 얼마죠? 5죠, 5. 그쵸? 그래서 5ml 분의 44.8g. 그리고 나누면은 8.96g/ml. 요렇게 밀도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합니다. 밀도의 특징.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해. 그러니까 각각은 변하는데, 질량을 부피로 나눈 밀도는 안 변하는 거예요. 각각은 변해도 부피분의 질량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온도나 압력은 똑같아야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밀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밀도가 같다 그러면 같은 물질이고, 밀도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이 그래프로 나타낼 때도 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기울기 이런 거 배우는데, 기울기라는 거를, 기울기는 수학에서 배우는 거지. 원래 기울기는 이제 x, y가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x분의 y가 기울기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a랑 b 중에 누가 기울기가 큰 걸까요? 누가 좀 기울기 크다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a가 기울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피가 만약에 똑같으면 얘는 질량이 이만큼이고 얘는 질량이 이만큼이거든. 얘가 더 가파른 거고, 얘가 기울기를 계산할 때 부피분의 질량으로 하는데, x분의 y로 하는데, 지금 x가 부피고 y가 질량인데,
A가 더 기울기가 큰 거고, 그러면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많이 나가니까 밀도는 누가 큰 거죠? A가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큰 애가 지금 밀도가 큰 거야. 자, 그러면 밀도가 크면 이제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으면 뜹니다. 그래서 이 중에 밀도가 제일 작은 거는 나무고, 그 다음에 식용유 밀도 좀 더 크고, 플라스틱 밀도 크고, 그 다음에 물, 글리세린, 돌, 요 순서대로 밀도가 큰 애가 제일 가라앉아 있는. 이해하시겠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 그래서 헬륨 풍선은 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일반적으로 물질의 상태와 관계없이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한다. 온도가 높으면 부피 어떻게 되죠, 혹시? 1학년 때 배우는데 온도 높으면 부피 어떻게 되죠? 커지죠. 열팽창하죠. 열팽창. 그렇죠? 네. 그래서 온도에 따라 밀도가 달라져요. 근데 고체나 액체는 조금 달라지고 기체는 많이 달라져요. 많이. 기체는 압력에 의해서도 부피가 변하고 온도에 의해서도 많이 변해.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기체의 밀도가 요거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헬륨은 밀도가 0.00016g/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25도씨 1기압에서 그렇다라는 거고, 만약에 2기압이다 이러면은 이거 밀도가 2배로 되고요. 그러니까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을 꼭 써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부피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이런 건 고체입니다. 이거 고체인 줄 아셔야 되고, 이런 건 고체 상태로 있는 거 아셔야 되고, 식용유는 액체고, 물도 액체고, 글리세린도 액체입니다. 액체. 요거는 기체네요. 요거 셋은 기체.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가스 중에 LNG라고 하는 가스가 있고 LPG라고 하는 가스가 있는데,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공기는 0.00121인데 LNG, 이건 집에서 쓰는 거, 집에서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그거는 LNG인데 0.00075야. 그러면 이 둘이 있으면 누가 뜨겠어요? LNG가 가벼우니까 뜨죠. 그쵸? 그래서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므로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위쪽에 설치해야 돼. 위쪽에. 위에다가 달아놔야 돼. 천정 있는 쪽에. 왜냐면 LNG가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LPG는 밀도가 0.00186이야. 그러면 밀도가 공기보다 크죠? 그러면 이 경우에 LPG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이 경우에는 누출 경보기를 아래쪽에 설치해야 된다. 왜냐면 밀도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으면 부피가 커지거든요. 부피가. 그래서 밀도가 작아져서 물 위에 뜰 수가 있고, 잠수부는 물속에 잠수부가 뭐 일을 해야 될 때는 가라앉아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뜨면은 안 좋거든, 이 사람은. 그래서 납이라고 하는 무거운 거를 차는 거야. 납을 차고 잠수를 하는 게 더 일하기 더 쉽다. 바다에서 파도 타기 할 때 밀도가 작은 물질로 이루어진 서핑보드 같은 거를 이용한다. 자, 밀도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 이거를
밀도라고 하는데 질량을 부피로 나눠야 됩니다. 부피분의 질량.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무엇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부피나 질량은 물질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건데 밀도는 일정한 거죠. 알겠어요? 밀도가 다르고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 물질을 컵에 넣으면 뭐가 뜨겠어요? 밀도가 어떤 애가 뜨겠어요? 작은 애가 뜬다. 되셨죠? 일단 밀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조금만 있다 하고 18쪽에 물질의 밀도 구하기 봐주세요. 자, 그래서 알루미늄 조각 두 조각을 준비했고 철도 두 조각 준비했어 지금. 알루미늄을 쟀더니 큰 거는 질량이 21.6g, 2.7g이고 부피는 8.1 나왔어요. 이걸 나누면은 밀도죠. 그래서 이거 나누면 2.7인데 이거 나누면 2.7이거든요. 큰 거나 작은 거나 밀도는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같은 거. 철도 큰 거랑 작은 거나 밀도 어때? 같죠? 근데 알루미늄과 철은 밀도가 같아? 안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니까 만약에 밀도가 다르면은 같은 물질이 아닌 거야. 알루미늄 조각과 철 조각은 크기가 같아도 질량이 달라 밀도가 서로 다르다.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 되셨죠? 물도 마찬가지다. 물도 양이 늘어나면은 질량이나 부피도 늘어나는데 부피분의 질량 값은 일정하게 밀도는 그대로 1g/ml로 일정한 겁니다. 탐구하기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큰 알루미늄 조각은 작은 철 조각보다 밀도가 크다. 아니죠. 밀도는 뭐 크건 작건 철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틀렸고, 부피를 비교하면 알루미늄과 철을 구별할 수 있다. 아니지. 부피는 특성이 아니고 특성이 아니에요. 뭐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뭐 철보다 부피가 크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같은 부피일 때 금속 조각의 질량은 철이 알루미늄보다 크다. 이거 왜냐면 이제 철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부피가 같을 때 철의 질량이 더 큰 게 맞죠. 다음에 액체 A와 B 고체 비례.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잖아, 같은 물질. 그럼 이 둘의 밀도는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 밀도 1이지, 1. 부피분의 질량. 얘도 1 돼야 되니까 15가 되겠죠? 이거는 밀도 2죠, 2. 얘도 2 돼야 되잖아. 그럼 얘는 20 돼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일단 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에서 10번까지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22쪽에 1번부터 10번까지 해봅시다. 번부터 같이 해볼게요.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질만 가지는 고유한 성질의 특성이고 서로 다른 물질을 구별하는 데 이용되고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야 합니다. 물질의 특성은 색깔, 맛, 촉감 등 겉보기 성질은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 맞고 길이, 넓이는 특성이 아니에요. 길이, 넓이는 같은 물질이어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물질에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 질량은 특성 아니고 밀도 특성이고 부피 아니고 용해도는 아직 안 배웠는데 용해되는 정도거든요. 그건 특성이 맞고요. 끓는 점은 이제 끓을 때 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고, 녹는 점도 이제 녹을 때 이런 거 특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과 소금을 구별하려면 특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맛을 볼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치약은 맛을 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설탕과 소금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맛을 보고 구별하면 되고, 색깔로는 좀 어렵죠. 질량 안 되고 부피 안 되고, 녹는 점 측정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열을 해서 얘가 녹을 때 온도가 있어요. 소금은 한 800도씨 정도 돼. 806도씨인가 그래요. 녹는 점이. 이건 훨씬 낮아요. 설탕은 금방 녹고 소금은 녹는 점이 엄청 높아. 녹는 점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어요. 설탕은 좀만 가열해도 녹습니다. 달고나 같은 거 만들 때 설탕 금방 녹거든요. 그렇죠? 소금은 안 녹는데. 그 다음에 얘가 그 질량은 이렇게 제일 낮고, 얘가 원래 물이 54ml였는데 현재 눈금이 58인 거야. 이게 지금 60에서 59다. 59. 그렇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아마 10칸일 것 같긴 해. 59네. 그러면 이제 59에서 54 빼면은 이제 5ml죠? 그렇죠? 그럼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이제 4g/ml가 이 고체 물질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에서 액체 A의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측정한 값이다. 이거는 이제 그 0점을 눌러서 잰 게 아니라 눈금 실린더를 먼저 재고 A를 담은 다음에 질량을 쟀더니 이렇다라는 거는 빼면은 12g이 질량이고, 그 다음에 부피는 이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16ml 부피분의 질량 0.75겠다. 그렇죠?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단위 부피당 물질의 질량이다. 맞는 이야기고, 1ml당 얼마다 이런 소리야. 단위 부피는 1ml 이런 거예요.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밀도 커진다. 아닙니다. 양이 많아져도 부피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니까 밀도는 일정한 값이고,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고요. 얼음은 물 위에 뜸으로 얼음의 밀도는 물보다 작습니다.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큰 물질일수록 밀도가 크다 맞고, 근데 요거 얼음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긴 해요. 지금 20쪽에 잠깐 봐봐요. 심화 개념에 이게 물의 특징이거든요. 물 얼음이 물 위에 뜨죠. 그러니까 뭐 한겨울에 어디 뭐 빙어 축제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물 위에 얼음이 떠 있으니까 얼음판 위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애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액체가 고체가 될 때 보통은 부피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질량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부피가 줄어들면은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이 둘이 반비례 관계잖아요. 부피가 작아지면은 밀도는 커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고체 파라핀은 가라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고체 부피가 작고 밀도가 크니까. 알겠어요? 근데 얼음은 뜨잖아, 희한하게. 이거는 그 고체 부피가 더 커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의 특성인데요. 보시면 원래 액체일 때는 이렇게 있다가 얼음이 되면서 이렇게 육각형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빈 공간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니?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근데 질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밀도는 원래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얘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 그렇죠? 얼음의 밀도가 작으니까 물 위에 뜨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엄청 생태계에서 엄청 유리한 건데, 왜 유리하냐면 이제 호수가 예를 들어서 호수에 뭐 생물들이 막 사는데 겨울이 돼서 얼어요, 호수가. 만약에 얼음이 가라앉으면 얘가 무거우니까 가라앉으면은 가라앉고 이러다 보면 호수가 다 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사는 생물들이 다 죽어요, 겨울 한 번만 지나면. 근데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뜨거든요, 물 위에. 여기는 한참 추운데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뭐 4도씨 정도 돼. 물속이 더 따뜻해. 여기가 뭐 마이너스 20도씨여도 여기는 뭐 한 4도씨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살 수 있어요. 봐봐. 언제 그 부피가 제일 작냐면 4도씨일 때 부피가 제일 작아. 그러면 4도씨일 때 밀도는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물이 4도씨 물이에요. 그래서 호수 밑바닥은 4도씨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그 생물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자, A랑 B가 있는데 자, 질량 측정했고 자, 부피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 7.9가 되니까 1이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애가 아니지 않나? 아, 여기 뭐라 써있구나. A 조각과 B 조각의 밀도를 측정한다. 모서리 길이가 9배다. 그럼 부피가 몇 배인 거죠? 8배죠, 8배, 그쵸? 왜냐면 얘가 1이면 4 곱하면 1인데 얘는 2이면 8이잖아요, 그쵸? 부피가 8배네요. 그러면은 요거 1이고 요거는 8이고 요거는 그러면 이제 10.5 겠다. 10.5. 그래서 니은은 기억의 8배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요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려면 111이 맞네. 그래서 A의 모서리의 길이는 1이 맞고요. I에서 금속 조각을 전자저울에 올리기 전에 저울에 0점 맞추다.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0점 맞춰야지 그 금속의 질량을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0점 맞추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전자저울은 그냥 누르면 돼요. 0점 맞추는 버튼이 있어요.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B로 예상되는 물질. 그럼 B가 아까 얼마였죠? 10.8이었죠. B. 아 10.5였구나. 10.5였죠. 그러면 은이 맞네, 그쵸? 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9번, 10번을 틀렸는데 자, 옳은 거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 밀도가 가장 작은 게 뜨기 때문에 D가 뜬 거지. A 위에 D가 뜬 거예요, 그쵸? D가 밀도가 가장 작은 거고요. B는 E보다 밀도 크다 아니고 A는 B보다 단위 부피당 질량, 이거는 밀도인데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고 A가 밀도가 작은 거지. 밀도 작은 게 뜨는 거잖아, 그렇죠? B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 3가지다. A랑 D 2개네요, 2개. 2가지이고요. 같은 질량이 차지하는 부피는 A가 크다. 이게 맞는데 일단은 밀도는 누가 더 큰 거죠? A랑 C 중에 C가 크죠, 그쵸?
근데 밀도가 크다라는 거는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작다라는 거예요. 밀도는 원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질량이 얘가 일정한 같은 거야. 그럼 C가 밀도가 큰데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야 되지? 얘가 부피가 작아야지 밀도 큰 거죠? 그래서 부피는 A가 큰 거다.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헬륨이 공기에서 떠 있는 거거든요. 밀도는 누가 더 큰 거죠? 그 거꾸로 된 거죠. 지금 쓰신 거예요. 그쵸? 이산화탄소가 밀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헬륨. 헬륨의 밀도가 작으니까 떠 있는 거죠? 조금 10분만 쉬었다가 다른 것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세요. 16분까지만 쉬겠습니다. 합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밀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밀도,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중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이 있어요. 16쪽에 펴보시고, 끓는 점은 원래 이제 액체 물질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액체 물질을 가열하면 액체가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끓을 때 온도가 일정해져요. 근데 그건 왜 일정해지냐면,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 기체가 에너지가 더 많거든요.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기화열을 흡수를 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데 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액체랑 기체랑 공존하고, 그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다 기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끓어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이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기준 끓는 점은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1기압이거든요. 1기압. 1기압에서 끓는 점은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1기압에서 끓을 때는. 그래서 끓는 점을 측정할 때 이렇게 에탄올에 끓는 점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근데 원래 에탄올은 불이 잘 붙어요. 그래서 에탄올을 직접 가열하지는 않고 물을 가열해서 에탄올을 가열해. 물 속에다 넣어서. 요렇게 하는 거를 물중탕이라고 합니다. 물중탕. 물중탕으로 서서히 가열하다 보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에탄올 끓을 때가 되면은 78도씨에서 멈춰요.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10ml로 실험을 하면은 가열 시간이 좀 짧아요. 근데 양을 늘려 20ml로. 근데 좀 오래 걸리더라도 끓는 점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78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고 20ml 해도 100도씨야. 근데 좀 오래 걸리는 거지.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없이 일정한 거다. 그리고 끓는 점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고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할 때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는데, 원래 상온은 25도씨 정도인데, 상온에서 기체인 애들 있죠. 기체인 애들. 질소나 산소나 이런 거 기체잖아요.
이거는 이미 끓은 거예요. 끓은 상태인 거야, 이미.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 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이상이면은 기체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도씨에서 질소나 산소는 기체로 존재를 하는 거고, 얘는 25도씨보다 끓는 점이 높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액체로 존재하고, 요거는 이제 끓는 점이 너무 높고 녹는 점도 25도씨보다 높은 거야. 요런 애는 이제 고체로 존재를 하지. 그 다음에 끓는 점은 이제 외부 압력이랑 관계가 있는데, 뭐 이렇게 물을 끓여요. 그 물이 끓으면 기체가 되잖아요. 기체가 돼서 막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를 뭐 압력밥솥 같은 데다 넣고 압력을 높여. 그러면 얘가 기체가 되는데 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요. 온도, 압력이 낮으면 더 낮은 온도에서 끓는데,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공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적어. 적으면은 압력이 낮은 거야. 공기가 적으면 압력 낮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뭐 한 80도씨만 돼도 끓는 거야. 아무리 가열해도 한 80도씨가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밥이 서익어요. 밥이 안 익어요. 그래서 요즘이야 뭐 산에 올라가서 밥하고 이럴 일 없는데, 하여튼 산에 올라가서 밥하면은 밥이 안 익어. 그래서 이제 뭐 냄비에다가 돌멩이 같은 거 올려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수증기가 못 빠져나가가지고 압력이 올라가거든, 좀. 그럼 밥이 좀 잘 돼.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음식이 잘 익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압력솥은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한 2기압까지는 견디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높아. 한 120도씨 정도에서 끓어, 물이. 그러면은 밥이 잘 익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밥이 잘 익어. 왜냐면 다들 압력밥솥을 다 쓰거든.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다. 그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요. 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다르냐. 그거는 입자 사이의 인력은 잡아당기는 거야. 인력이 물 분자가 에탄올 분자보다 더 커요. 그럼 얘네들이 기체가 되려면 따로따로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인력이 크면 가열도 많이 해줘야 돼. 에너지도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물이 에탄올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면 물의 인력이,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이 에탄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액체 질소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로 되게 낮아요. 액체 질소는. 그래서 액체 상태 질소는 뭐 어떤 시료, 이렇게 막 온도가 높으면 안 되는 애들, 이런 걸 보관하는데 냉각제로 사용되고, 윤활유는 끓는 점이 30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윤활유는 이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엔진이나 이런 거는 되게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걔는 뭐 300도씨 이상이 끓는 점이니까 얘는 기체가 안 되고 액체로 존재를 해서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끓는 점 높은 애를 써야 되는 거지, 얘는. 그 다음에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액체가 기체가 될 때였고, 이거는 액체였다가 기체로 될 때였고, 그림이 똑같아도 뭐가 출발점이 다르면은 다른 건데, 이제 이건 고체야, 고체.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융해될 때
열 에너지 마찬가지로 흡수하는데 그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는 고체랑 액체랑 같이 존재해요. 얼음이랑 물이랑 같이 존재하고 다 녹고 난 다음에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의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요. 녹는 점. 얼음의 녹는 점은 0도씨고요. 근데 물을 여기서부터 냉각을 하는 건데 냉각을 하는 동안에 응고될 때는 이때 열이 방출되거든요. 액체보다 고체가 더 에너지가 낮고 남는 에너지만큼이 방출되는데 온도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고 있다가 다 고체가 되면 내려가. 요때는 어는 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상황만 다른 거고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은 그 값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 때 0도씨에서 얼고 얼음이 녹을 때 0도씨에서 녹거든요. 그러니까 어는 점과 녹는 점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같은 물질일 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그리고 자, 이 팔미트산이라고 하는 고체가 있는 거야. 그 애는 62.5도씨면 녹는데 3g 가지고 실험해도 녹는 점이 62.5도씨인 거고 5g이어도 똑같은 거예요. 양이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근데 얘랑 얘랑은 녹는 점이 다르죠. 그럼 둘은 다른 물질인 거지, 그쵸? 녹는 점 다르면 다른 물질인 겁니다. 그 다음에 불꽃이 세다라고 해서 녹는 점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시간만 짧게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녹는 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불꽃이 세면은 빨리 녹는 거지. 근데 그 대신에 온도는 똑같은 겁니다. 얘는 느리게 녹는 거고. 느리게 온도가 증가하다가 녹는.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은 녹는 점이 되게 낮고요. 얼음은 0도씨고 요런 거는 녹는 점이 높습니다. 고체 물질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거 엄청 잘 모르는데 많이 틀리는데 만약에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도 낮으면 고체고 아직 녹질 않았으니까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는 높은데 끓는 점보다는 낮아. 그러면 녹았는데 끓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면 액체고 현재 온도가 끓는 점보다도 높으면 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따지는 것도 좀 연습해야 되는데 자, 그 개념 빌드업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뭐에 따라 다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특성이다. 높은 산은 대기압이 낮아지고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고체 물질을 가열했을 때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녹는 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죠. 양이 많으면. 물질의 녹는 점은 일정하다. 양이 많다라고 해서 녹는 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냥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탐구에 이제 보시면 그 팔미트산이라고 하는 애를 3g을 넣고 가열을 하네요. 63도씨에서 녹았고 스테아르산은 69도씨에서 녹았네. 근데 이거 양에 관계없다. 이거 중요하고 3g이건 5g이건 팔미트산은 65, 3g. 스테아르산은 69g에서 탐구 확인 문제 1, 2번 풀어보시고요. 옳지 않은 거 녹는 점 물질의 특성에 맞고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 맞고 스테아르산이 아까 68도였고요. 69도였구나. 팔미트산이 63도니까 이거 실험은 녹는 점 실험이지만 어는 점이랑 녹는 점이랑 똑같기 때문에
스테아르산이 어느 점이 더 높은 게 맞죠? 이해하시죠? 요 실험은 녹는점 실험인데, 녹는점이나 어느 점이나 값이 똑같아요.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동안에 온도는 계속 높아진다. 아니고 일정하고,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녹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이다. 맞네. 지금 물질이 세 종류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세 종류. 그리고 같은 종류 물질들끼리 짝지은 거는 B랑 C는 같은 종류지. 그쵸? 녹는 점이 똑같으니까 지금. 근데 이런 건 이제 옆에 글씨 읽고 푸셔야 되는데, 고체 물질을 가열한 거니까 얘네들 녹는 점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처음 시작이 액체였으면 끓는 점이 똑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그래프는 똑같아도. 자, 개념 확인 문제 11번부터 16번까지 풀어보시고, 네, 11번 액체 물질인데요. 그러면 이런 거는 끓는 점이 되는 거고, 지금 A랑 B는 같은 온도니까 같은 물질인데 B가 양이 더 많은 거죠. 왜냐면 B가 좀 더 오래 걸렸잖아요. 양이 많을수록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양은 A는 B보다 양이 많다. B가 더 많은 거고. B는 C보다 끓는 점이 높다. 맞죠? 끓는 점이 높은 거고. A와 C는 같은 종류다. 아니죠. A랑 B가 같은 종류니까 답 2번. 그 다음에 12번에 일상생활에서 밀도를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구명조끼 입으면 밀도가 작아져서 물에 뜨는 거고, 담수부는 납을 매달면 이제 밀도가 커지는 거고요. 액체질소는 이제 밀도랑 상관이 없죠. 액체질소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의약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거고, 헬륨은 밀도가 작고,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할 때 LNG는 밀도가 작아서 위쪽에, LPG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 설치해야 한다. 3번 답이고, 높은 산에서 밥을 지을 때 쌀이 잘 익지 않는다. 그래서 냄비 뚜껑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다. 이거 압력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외부 압력이 낮아서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낮아서 그런 말 없네. 돌 올려놓는 거를 관점으로 봐야겠구나. 외부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죠. 외부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4번.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는 외부 압력이 낮아지는 건데, 돌 올려놓는 거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읽을 때 여기를 보셔야 돼. 고체부터 출발이야. 여기는 고체고요. 이거 녹는 동안에는 고체랑 액체랑 같이 있는 거고, 녹은 다음에는 액체고, 이게 어는 동안이죠. 예. 그때는 액체랑 고체랑 같이 있는 거고, 여기 고체만 있는 거고. 스테아르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 같습니다. 이게 69.3도씨로 같고, 가와 마 구간에서 스테아르산의 상태는 서로 다르다. 가나 마나 고체죠? 스테아르산의 양이 달라져도 나와 라 구간의 온도는 일정하다. 맞죠? 요거는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인데 일정한 거 맞습니다. 이해, 다르다라고 써있구나. 미안해. 다르다가 아니라 같은 거죠? 미안. 3번이 답이고, 같은 거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써있구나.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고체 물질을 가열하면서, 물중탕 가열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녹는 점 알아보는 실험이고, 고체 A와 B는 요랬다. 요랬습니다. 그럼 A는 B보다 녹는 점이 높은 거고요.
A 20g으로 실험하면 녹는점 높아진다.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건 10g으로 실험했는데, 가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똑같이 녹는점은 똑같은 거고요. 60도씨에서 A와 B는 같은 상태다. 아니죠. B는 녹았는데 A는 고체니까 같은 상태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B는 액체 상태이고요. 60도씨가 되면 A는 아직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B의 온도 변화 그래프에서 수평한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융해가 일어나는 거고, 왜냐면 고체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는 융해가 일어나는 거고요. 거기서는 고체와 액체가 함께 공존하는 거지 기체랑 공존하는 게 아니라 고체랑 액체.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똑같고,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쓰인다. 이것도 맞고, 그래서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고, 열원의 세기가 강하면 이 구간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실력 강화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해보시고. 자, 해볼게요. 자, 1기압에서 고체 물질 A에서 D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부피분의 질량 하면은 밀도죠, 밀도. 10세제곱센티미터에 20g이니까 밀도가 2고요, 얘. 근데 얘도 30에 60이니까 얘도 밀도 2입니다. 이거는 이제 3분의 2고 밀도가. 얘는 20분의, 얘는 3이네, 3. 이해하세요? 밀도가 가장 작은 거는 D고, 그 다음에 A와 B의 밀도를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다. B랑 C구나. B랑 C는 밀도가 어때요? 둘이? 같죠?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얘는.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B와 C는, 구별할 수 없다라고 돼 있구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네, 얘는. 자꾸 글씨 아니구나. 구별할 수 없다가 맞죠. 밀도가 똑같으니까. 식용유를 넣었을 때 식용유 위에 뜨는 물질은 D다. 식용유의 밀도가 0.9예요. 근데 이건 0.9보다 작은 거지, 그쵸? 얘는. 그러니까 얘는 뜨는 게 맞죠. 니은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찬물의 밀도가 더 커요. 그건 좀 아셔야 돼요. 찬물의 밀도가 더 큽니다. 이거는 얘는 이렇게 가라앉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찬물이 이미 아래에 있죠. 이건 안 섞이는 거예요. 얘는 밀도가 큰 애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가는 나보다 잘 섞인다 맞고, 찬물은 따뜻한 물보다 밀도가 크다 이거 맞고요. 왜 그러냐면 찬물은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하고 부피가 작아요. 부피 작으면 밀도 크거든요. 근데 따뜻한 물은 입자 운동 활발하니까 부피가 크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고 부피가 크고 밀도가 작습니다. 부피가 크면. 밀도랑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물의 온도가 달라져도 밀도는 일정하다. 그런 건 아니고 찬물의 밀도가 더 크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찬물의 밀도가 크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실험해 본 것처럼 이거를 빼면은 기압이 낮아지는 거고, 기압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낮아져요. 끓는 점도 낮아져서 80도씨 정도여도 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는 기압이 낮아지고 설 익는다가 안 익는다라는 소리야. 밥이 설 익는다, 이거 밥 안 익는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스케이트 탈 때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 압력이 높아지면은
녹는 점이 어느 점이라고 해요? 녹는 점이라고 해도 되긴 하지. 녹는 점이 하여튼 요거랑은 관계는 없지만 0도씨 이하에서도 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녹는 점이 이거는 낮아져요. 낮아져. 녹는 점이 낮아진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0도씨 이하에서도 녹는다. 맞는 설명이 이 말 자체는 맞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스케이트 탈 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얼음의 구조가 아까 뭐라고 했지? 얼음이? 육각형 구조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케이트 탈 때 얘 스케이트 날이 되게 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증가를 해. 그럼 압력 증가하면은 부피가 작은 애로 돼야 되는데 부피 작은 애가 물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살짝 녹아요, 사실 녹아서 녹아있는 그 물 위를 내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트 탈 때 잘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0도씨 이하에서도 녹는다. 이 말은 맞는데 요거랑은 좀 모르겠다. 이거 일단 다른 거 먼저 보고요. LNG 사용할 때 누출 경보기 위쪽에 설치한다. 이거는 밀도를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가열하면 이제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감압용기는 압력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얘랑 똑같은 거네. 얘랑 똑같은 시험입니다. 1번, 5번 고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그림은 마이너스 10도씨인 얼음 50g을 일정한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얘가 온도 올라가다가 녹다가 다 녹은 다음에 물이 올라가다가 끓고 기체로 되고 이런 거죠. 그렇죠?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나랑 다는 아니야. 다는 그냥 액체야. 높은 산에서 같은 실험을 하면 라 구간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게 맞아. 왜냐면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져서 마이너스 10도씨의 얼음 100g으로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하면 나 구간의 온도 높아진다. 아니죠. 똑같이 0도씨인데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양이 많아져서 지금 50g으로 했는데 100g으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되고 서술형 오늘은 서술형까지 다는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서술형 풀고 못하는 거는 숙제로 좀 내줄게요. 26에서 27쪽 서술형은 좀 지금 일단 가기 전까지는 풀고 서술형 숙제